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시장 경제적 시각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회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소한도 모든 대통령을 다 직접 가까이서 보거나 조금 멀리서 보거나 해서 다 만난 경험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하게 저하고는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 양반이 정치에 있어서나 정부에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을 갈 때는 저는 정부를 벗어나서 정부를 떠나서 민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2003년부터 2007년 8년 초까지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저는 그 비슷한 기간에 지금 오늘의 시장경제연구원을 창설을 했고, 또 중소기업연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원장을 맡아서 3년 한 반 정도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차원에서 관찰하면서 그 정책이 갖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거기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서 그걸 주로 언론의 칼럼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하는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원전은 바로 제가 썼던 여러 가지 이 경제에 관한 글을 모아서 책으로 표시했던 이 책,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에 따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언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글의 거진 반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제가 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가 가졌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은 한마디로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그런 성격의 정부의 탄생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 김대중 대통령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건 IMF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IMF 체제를 벗어날 때까지는 IMF로부터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생각하는 진 면목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구석이 없이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5년 기간에 걸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5년 합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소위 좌편향된 좌파 정부의 정책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이사의 양반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북 정책만 잘 되면 웬만한 거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가장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내 관심은 북한이다. 북한과의 관계만 잘 개선될 수 있다면 기타 나머지 다 잘못돼도 상관없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반미면 어때? 대한민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국가 안보를 유지해 나가며 그동안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미국과의 관계가 기여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뭐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반미면 어때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했다는 걸 보면 그 양반의 대미관을 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좌파적 성향의 분명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결론 파트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던 이 사람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뭐 한 대통령이 한 정책의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정책,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세 번째 한미 FTA를 추진한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노동 정책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는 노동자 편이고 노동자의 친구고 그래서 심지어 정권 초기에 부총리를 맡은 김진표 부총리가 이 노사관계를 법과 규범에 따라서 질서를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법 질서 필요 없고 무조건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노동편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노동관, 노자관, 노사관계관이 가장 참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이렇게 참 한마디로 개판이 된 근본적인 것은 노사관계가 갖는 규범성, 규범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상호 지키는 범위 내에서 노와 사가 서로 필요하면 대립도 하고 협조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나 해소도 해나가는 이런 노사관계를 갔어야 되고 지금도 그러한데 이러한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에 그 출발점이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씨가 뿌려졌지만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친노동 정책을 취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보다 강화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조가 하는 것은 웬만한 건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들은 약자니까 정폭력 행위를 하거나 파괴 행위를 하거나 하더라도 같은 행위를 가령 기업주가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잡아 넣어야 되고 노조가 하면 웬만하면 봐줘. 우리나라 공권력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운동,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 손을 놓고 방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 말이죠. 그 노조의 경영 참여도 추진했어요. 뭐 이외에도 직접적인 노조 문제는 아니지만 노조 문제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 5일 근무제 같은 이런 것도 이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같은 사람이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죠.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철도 파업 이런 걸 거치면서 이 사람의 좌편향적 노동 정책의 부분적 수정이 오기 시작했다 하는 그 흔적을 여러 군데서 발견합니다. 예컨대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자는 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노조가 귀족화되고 있고 권력 집단화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자기가 해보니까 참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대통령 되게 하는데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계속 앞으로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 노동운동가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회의를 갖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거진 임기를 마치면서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내가 부동산 정책 뭐 실패한 거 외에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다른 정책은 다 잘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도 그랬겠죠.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막겠다. 이걸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사회악으로 규정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서 누차 이야기하는 바 있지만도 부동산 투기라고 할 때 그 투기를 개념화하거나 정의하기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정책의 제일의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부동산 문제는 미궁에 빠지고 수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첫걸음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것이고, 그때 이룩하지 못한 거, 그때 성과 못 낸 걸 이 문재인 정부에 온 그 후계자들이, 그때 노무현 정부가 좀 더 강한 정책을 썼더라면 효과를 봤을 텐데, 충분히 강한 규제 정책을 안 써므로써 하다가 말았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닮지 않을 거야.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억제하고 하는 정책을 쓰겠다. 집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수단으로 써서라도 집을 내놓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대변되는 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 폭탄, 양도소득세 올리는 거, 종부세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세금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추가한 거,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제, 뭐 별별 머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돼 있던 이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전국적으로 땅값을 노무현 임기 5년 동안에 23%, 3.5% 뭐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결과로, 즉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비해서 거진 안정돼 있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결과로서 내놓고 부동산 정책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정책 중에서 제가 특히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참 점수를 주고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한미 FTA를 사실상 물론 최종적인 아마 발효는 다 이명박 대통령 때 됐지만 모든 걸 갖다가 다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생각할 때는 극히 참 의외로 생각할 수가 없는 정책이고, 특히 다른 정치가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고 인기를 지상의 참 가치로 생각하는데, 자기 지지 세력들로부터 인기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알면서도 국가적 이익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미 FTA라는 걸 통해서 국제화가 좀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만이 더욱더 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노릇을 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결심하고 한 번 결심한 이상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단 말이죠. 사실 한미 FTA는 이거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해가지고 된 측면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나서서 추진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 당시에
여당에 있는 소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 경제가 그때만 해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비교한다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 경제인데, 미국과 이렇게 개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나갔을 때 이 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노무현 대통령가 최측근에 있던 예를 들어서 김병준 정책실장 같은 사람도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그걸 추진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공을 했고, 만약 그때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때 한미 FTA 하면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미 FTA는 미국에 불리하니까 이거 개정해가지고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결국 미국이 볼 때 한미 FTA는 한국에게 더 덕을 주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개방을 해서 양 경제가 서로 자원과 물건과 인력을 서로 교류하게 되면 다 윈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적 요소가 있지만 적어도 경제가 한쪽이 터무니없이 약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경제력에 흡수되지 않는 한은 서로 윈윈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반대가 너무 강해지면은 여간한 신념을 갖지 않고는 그런 쪽으로 가기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의 성향으로 봐서는 참으로 의외로 한미 FTA를 추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를 얻어서 당선되게 되는데, 이 한미 FTA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노조 문제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이 말도 안 되는 제도, 그때 이미 현안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제시되어 있었고 일정까지 다 잡혀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 미뤄온 거, 이거 제대로만 한다면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놓고 떠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경제 문제는 그 양반 말 표현을 빌리면 다 깽판 쳤더라도 나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그 한미 FTA를 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여, 한국 경제 기여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그런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쓰려고 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과연 옳으냐,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에 상당한 회의를 느끼면서 이게 의미 있는 변화를 스스로 또는 외부의 그런 변화의 요인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솔직성이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와의 대립 문제만 하더라도 2004년 취임한 지 한 1년 돼가지고 민노총 위원장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변했다. 과거에는 당신들 하는 것 뭐든지 다 옳다고 내가 편들어줬지만 내가 대통령 돼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거 너무 무리하는 게 너무 많다. 당신들도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즉 노조 편향적이던 그 기존 노사관이나 노동정책의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한미 FTA와 더불어 그 당시 2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참 필요한 단안을, 만약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까지 내렸더라면 참으로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대미관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6.25 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과연 있었겠느냐. 그 뭐 미국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에 그분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 부분 개방론자, 국제주의자로 또 대미 관계에서도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갖추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의 서면에 틀림없지만 오늘의 문재인 정부나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과는 달리 감상적 사회주의자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사회주의적 생각 한번 안 가져본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도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또 공부를 하고 사회주의가 갖는 모순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작동 원리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공부 또 사회의 경험, 국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도 나이 들어서는 그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조금 더 대통령을 더 오래 했더라면 확실한 사회주의자로서부터 커밍아웃을 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종북 사회주의자들하고는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